네, 반갑습니다. MTNW 김선현입니다. 자, 시장 분위기가 저는 굉장히 이제 긍정적으로 좀 보이네요. 뉴욕 증시가 3일 동안 나스닥 기준으로 6% 정도가 빠졌어요. 자, 근데 우리나라 증시는 전혀 이제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월요일 날 딱 하루 영향을 받고 난 이후에 어제 상승, 오늘도 장 초반 좋지 않은 모습에서 상승 흐름을 좀 이어갑니다. 참 대단한 시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목들도 움직임이 꽤나 매력적으로 좀 나오고 있는데 뭐 어제 추천드렸던 종목 급등이 좀 나왔죠. 좀 이따 AS에 해드리도록 하고 하나씩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오늘 추천드린 종목은 저번에 한번 추천을 드렸던 종목이에요. 거의 그 초반에 추천드렸고 급등이 한번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매수의 사인을 드렸던, 그러니까 말씀을 드렸던, 추천을 드렸던 그 시기보다 가격이 내려왔어요. 근데 이 종목 사상 최대 매출 영업이익이고요. 이게 PCB 쪽이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와 관련된 종목이니까요. 좀 이따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우선 종목 AS를 좀 할 건데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움직임이 좀 있어서 하나씩 좀 보겠습니다. 현대바이오랜드부터 좀 볼게요. 자, 우선 고점 기준의 수익률은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뭐 비록 높지만 크게 의미는 없는 것 같고 이게 지금 오늘 보면요. 확대를 좀 할게요. 오늘 보면 이게 반등 흐름이 좀 나오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한 번에 큰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겠다 말씀드렸는데 오늘 그 상승이 나왔어요. 18,000원 흐름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좀 밀리긴 했어요. 네, 밀리긴 했거든요. 근데 어찌됐든 제가 강조드렸던 그 흐름이 나와서 오늘 AS를 하는 거예요. 큰 흐름에서 봤을 때 조정 거치고 반등과 조정 거치고의 반등 흐름인데 나름 짧은 기간 동안 계단식 상승의 흐름들을 지속적으로 보여줘요. 그러니까 한번 올려치고 나서 바닥이 잡히고 올려치고 다시 한번 바닥이 잡혔는데 이 바닥 자리가 조금 더 높죠. 그다음에 다시 한번 상승을 주면서 가는 모습이 오늘 포착이 됐거든요. 조금 아쉬운 점은 오늘 자리에서 보면요. 윗꼬리가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8월 2일 날 윗꼬리랑 이때 윗꼬리하고 오늘의 윗꼬리. 아무래도 이제 물려 계신 분들 당연히 어떻게 할까요? 정리하려는 시도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빠르게 올려치지 못하면 이 자리에서 또 맞고 떨어졌기 때문에 이 자리는 사실 더더욱 맞고 떨어지는 자리가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윗꼬리가 좀 크게 달렸지만 또 시장이 약간은 좀 불안불안한 감이 있잖아요. 없잖아요.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중요한 점은요. 시도가 계속 나오고 있다. 이런 상황은 이제 이 상황에서 요 단기 차트만 보고 대응하실 게 아니라 조금 차트를 넓게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는요. 자, 주봉으로 가서요. 이게 현대바이오랜드의 주봉 상황이에요. 제가 이 종목 SK바이오랜드에서 현대바이오랜드로 현대백화점 그룹에서 사갔다 말씀드렸죠? 그렇죠? 최대 주주의 평균 단가 한 25,000원쯤 된다 말씀드렸어요. 자, 근데 주봉 상황으로 확대를 해보자면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N자형 파동을 그리려는 그 시도 자체가 나오고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확대해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N자형 시도 자체가 나온다는 겁니다. 단기 바닥 포인트에서 상승 나와줬고요. 조정 거치고 다시 한번 이 시도 자체가 눈에 들어온다는 거죠. 상승을 주려는 듯한 그 의도 자체. 그러니까 어떤 특정 모멘텀 거리가 하나만 터져준다면 빠르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제가 이제 계속 강조드리는 건 뭐냐면 뭐 FDA권 이슈도 있겠지만 또 중요한 포인트는 이 현대백화점 그룹에서 이 M&A 이슈들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려요. 계속적으로 뭔가 넓혀가는 모습들, 확장에 대한 의미들이 계속적으로 나와주니까 그래서 이 현대바이오랜드도 그에 편승하면서 좋은 흐름을 또 이어가는 모습들. 일봉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큰 틀에서 봤을 때 흐름이 굉장히 좀 매력적으로 바뀌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전체 차트에서 보자면은 현재 구간 차트는 아직까지 굉장히 바닥에 있는 상황이에요. 저 아래에 있어요. 차분히 이제 올려서게 된다면 이 자리까지는 움직임이 있을 겁니다. 요 구간 자체요. 이 구간 자체의 흐름 어디인가요? 네, 한 23,000~24,000원 이상 보입니다. 크게 문제는 없는 이상 이 자리 올라갈 거고요. 지금 여기 자리 있죠? 16,000원, 17,000원 자리에서의 약간의 힘겨루기는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매물벽이니까요. 차분하게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느새 이제 조금씩 올라오고 있어요. 호텔신라를 잠깐 볼 건데 차트가 굉장히 이쁘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추천은 8월 17일 날 이제 말씀을 드렸고 요게 차트 보세요. 확대해 드릴게요. 잘 안 보이네요. 네.
최근에 이제 보시면 추천드리고 나서 약간 조정이 나오다 다시 반등을 하면서 튀어쳤어요. 그리고 요 최근 들어서의 차트 흐름 보세요. 상승 나왔지만 시장 안 좋아서 꺾였지만 다시 한번 치고 친다고요. 그러니까 하반기 때의 이익의 개선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이거 기억하시라고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우리나라 이제 입국하는 분들도 어떻게 해요? 코로나 검사에 대한 부분이 사라지는 그림으로 가고 있죠. 거기에 맞춰 매출이 더 극대화되는 그림들이 나오는 겁니다. 굉장히 이쁜 차트입니다. 이렇게 가다가 팡팡팡 튀어오르는 그림이 되게 자주 나와요. 이런 차트는요. 자, 근데 보면 주봉으로 가볼게요. 한참이 바닥이잖아요. 완전히 바닥 포인트에서의 상승 흐름을 좀 기대해봤던 거잖아요. 근데 성장성을 앞으로 봤을 때 호텔신라가 작년, 재작년보다 좋지 않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여기서 상승을 주는 거고 1차, 2차, 3차까지 해서 차분하게 올라가는 그림이 다시 한번 보인다. 당장은 아니지만 9만 원 돌파하면서 다시 10만 원까지 가는 흐름을 기대해 볼 수도 있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시간은 조금 걸릴 수 있어요. 좀 무거우니까. 하지만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매력이 있는 종목임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볼게요. 오늘도 오르더라고요. 나무가가 또 상승 중에 있습니다. 네, 굉장히 많이 잘 가고 있어요. 오늘도 상승을 줘요. 어제도 급등이 나왔고요. 오늘 추가 상승이 좀 나와주고 있어요. 큰 폭은 아니지만 차분하게 올려치면서 가잖아요. 그래서 이게 더 갈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데 말씀드린 이슈는 모듈 쪽으로 해서 뭐예요? 사상 최대 매출과 이익에 대한 포인트를 계속 보라 말씀드렸죠. 조금 이따 말씀드릴 종목도 역시나 사상 최대 매출과 영업이익인데 얘는 엄청납니다. 자, 여기서 가는데 부품을 사용하는 처 자체가 태블릿 쪽이나 스마트폰이나 청소기나 카메라 모듈이요. 로봇 청소기도 비롯해서 그다음에 드론이나 등등 안 쓰이는 데가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에 매출 포인트가 나오는 거고 성장성이 계속 커지는 흐름을 볼 수밖에 없는 그림. 거기에 매출이 점차적으로 더 잘 나온다는 거. 주가 차트를 보시더라도요. 주봉 상황 보시면요. 많이 내려왔다가 이제 반등을 다시 한번 하는 흐름이 사부작 나오는 거예요. 실적은 잘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전에 이 고점을 기록했던 포인트 완전 저기를 빠르게 뚫고 갈 가능성 있지만 급하게 보진 않는다고요. 여기서 차분하게 올라가면서 제가 얼마까지 본다고요? 한 12,000원 정도까지 1차적으로 보시면 좋아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대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12,000원까지 가는 거 보고 나서 그다음에 움직임이 어떨지 한번 고민을 해보자고요. 지금은 그냥 홀딩하시고 지켜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또 얘가 또 움직입니다. 대원미디어. 대원미디어가 오늘 3% 이상 좀 급등을 하고 있어요. 자, 이 종목은 제가 방송을 하고 있는데 방송할 때 종목이 움직이진 않았어요. 오히려 방송을 보고서 들고 계신 분들이 많았는가 파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죠. 근데 제가 그때 뭐라 말씀드렸어요? 이거 팔면 후회한다라고 말씀드렸죠. 조금 세게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네요. 조정 살짝 나왔지만 바로 치고 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느새 수익률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포인트가 나와주고 있어요. 차트도 완전 바닥이거든요. 자, 시장이 안 좋아서 이 빠진 상황이라 이 하락폭 자체를 메꾸는 그림이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그냥 매수하고 들고 계시면 무슨 상황이냐? 16,750원이 8월 19일 날 보였던 고점인데 이 자리 위로 넘어간다고요. 자연스럽게 17,000원까지 흐름을 기대해봐도 되는 종목이에요. 왜요? 사상 최대 매출과 역시나 영업이익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니까. 자, 근데 이것만 볼 거냐? 그건 아니죠. 크게 보자고요. 자, 크게 열어보니까 와, 진짜 많이 빠졌습니다. 촤. 근데 제가 여기서 고작 이거 보세요. 네, 17,000원? 아니죠. 조금 더 위로만 보셔도 괜찮거든요. 2022년도 때 이때 한 언젠가요? 한 4월 달에 고점이 2만 원이 조금 안 돼요. 여기서 2만 원까지 가도 수익률이 굉장히 좋은데 큰 대형 차트에서 봤을 때는 사상 최대 매출과 영업이익인데 이 자리 갈 수도 있지 않을까? 근데 이렇게 깊이 빠진 종목인데 사상 최대 매출과 영업이익인 종목들 어떤 특징이 있냐면 뭐냐면요. 이 바닥 포인트에서 고점을 잡고서 절반 정도까지 회귀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좀 많아요. 그 절반이 얼마냐면요. 3만 원입니다. 3만 원. 이 갭을 메꾼다는 거죠. 시간은 걸리겠지만 차분하게 올려친다고요.
차분하게. 그러니까 제가 머니 차트에서 말씀드리는 종목들은 거의 대부분 다 완전 극바닥주들이 많아요. 굉장히 완전 바닥주들이 많은데 하락이 나오더라도 굉장히 그 폭이 작아요. 그렇죠? 그래서 가능한 한 큰 피해를 안 주죠. 그리고 제가 공개 방송에 자주 말씀드리는 게 뭐죠? 한 종목에 치우치시면 안 되고 그냥 고루 제 종목을 같은 비중으로 쫙 사셨다가 또 뭐예요? 수익 많이 나는 게 있고 안 나는 것도 있어요. 종목이 아무리 좋아도 안 가는 종목이 있다고요. 많이 나고 안 간다 그러면 제가 종목은 어쨌든 매일매일 나오니까 두 종목을 어떻게 해요? 같이 팔아서 정리하시던가 뭐 세 종목을 같이 팔아 정리하시면서 플러스 수익을 내고 그 다음 다시 또 오늘 종목을 보시고 이렇게 계속 유지를 한다 말씀드리잖아요. 그걸 계속 기억하셔야 돼요. 종목이 많이 안 빠져요. 근데 이 바닥에 칠 때는 또 무섭게 친다고요. 바닥에 칠 때 무섭게 쳐요. 그런 대응을 하셔야 돼요. 항상 주식을 하실 때. 자, 보시면 왜 에코프로, HN이나 현대바이오랜드 같은 종목이 왜 이 바닥에 추천을 드리잖아요. 오르기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오르기 직전에. 그죠? 가끔씩 이런 게 터진다고요. 근데 가끔이 아니야. 사실 솔직히 자주 터졌어. 여기서 가서. 근데 또 뭐예요? 갑자기 음봉 크게 나오면 뭐 한다고요? 정리하시면 된다고요. 팔고 새롭게 대응하면 된다. 근데 얘는 아직 반등 포인트가 좀 안 보여요. 살짝 보이는 듯 했는데 좀 애매하긴 해. 그래서 좀 고민 중에 있는데요. 사실 이때 좀 반등 흐름을 기대했는데 약하더라고요. 바로 빠지더라고요. 시장이 안 좋았는데. 그런데 회복을 좀 하는 듯 했으나 아직 좀 약한 모습이라 또 기대해 볼 만하긴 한데 우선 상황 따라서 나중에 또 대응을 한번 해보죠. 자, 그다음에 이 종목 AS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산모게스폼이 또 빠져가지고 제가 AS 좀 할게요. 종목이 빠지더라도 종목의 실적, 매출에 대한 부분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너무나 좋은 사상 최대 매출과 영업이익이 나는 종목인데 실적 발표하고 난 다음 날 어제 급락 오늘 또 빠집니다. 자, 제가 감히 말씀드리지만 이 종목 분명히 올라옵니다. 네. 조금 힘드시더라도 답답해 보이시더라도 보유를 하시면 좋겠어요. 다른 종목으로 또 이제 수익이 나면서 뭐 나중에 손실 나서 정리할 그럴 생각은 없습니다. 이 종목은 실적도 보통 좋은 게 아니라서 이 바닥 포인트에서 확인이 되고 반등이 나올 거예요. 지금 조금 답답한 건 뭐냐면 전 저점 포인트를 할 수 있는 이 자리 라인을 좀 깨는 모습이 나오긴 했어요. 8월 23일 이 자리. 그런데 설마 여기까지 갈까? 그렇진 않을 거예요. 큰 추세상으로도 바닥을 확인하고서 올라가는 그림이 좀 나와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때 라인으로 보더라도 이런 그림들이 형성이 좀 되어 있어서 바닥은 조만간 다 확인한다고 봅니다. 네. 빠지더라도 오늘이거나 아니면 뭐 내일 조금 더 빠지거나 이 정도 수준일 거라 저는 이 종목은 감히 말씀드리지만 조금 답답하시고 왜 실적이 이렇게 좋은데 안 가지? 뭐가 문제가 있나 생각하시더라도 문제 사실 없어요. 그냥 누군가 어떤 특정 세력이 아마 차익 실현을 손절을 치는 것 같아 보여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조금 더 가져가시는 전략을 취하시는 게 맞겠습니다. 네, 제가 책임지고 볼게요. 자, 그다음에 어제 추천드렸던 종목인데요. 미래컴퍼니예요. 어제 추천드리고 좀 급등이 나왔어요. 추천드렸을 때가 제가 한 12시 10분 넘잖아요. 네, 이때 추천드리고 나서 쭉 올라가더라고요. 보통 요때쯤 제가 이제 추천을 드리죠. 요때쯤 추천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나서 방송 추천할 때 안 움직였어요, 별로. 이따가 움직이더라고요. 토론할 때 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수익률이 어제 추천드린 거 비해서 굉장히 잘 나고 있는데 성장성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을 때 굉장히 튼튼한 종목이고 제가 이 종목을 말씀드렸던 이유 자체 첫 번째도 실적, 두 번째도 실적의 개선성 자체. 영업이익을 보자면은 말도 안 되는 개선 사항들. 자, 매출이 이렇게 큰 폭으로 성장을 한다는 거. 작년 매출 1,100억, 올해 840억 반기만. 작년 전체 영업이익 46억, 올해 반기만 195억. 벌써 이제 작년 대비해서 어떻게 돼요? 5배 영업이익이 반기에서만. 근데 여기서 이제 하반까지 가면은 빵 뛰는 거죠. 그러니까 주가 상황이 어제 왜 급등을 하는지에 대해서 아실 수가 있을 것 같고 큰 그림에서 보면은 주봉으로 보면은 이런 말도 안 되는 차트. 자, 보세요. 사상 최대 이익이 나요. 매출은 약간 비슷합니다. 그래서 사상 최대 매출이라고는 제가 표현을 못했고 이익은 사상 최대로 나옵니다. 자, 여기 15만 원이에요. 네. 근데 우리 산 가격이 여기 2만 원. 네. 뭐 그냥 뭐 딱히 뭐 더 빠진다고 한들 얼마나 빠지겠어요? 보유하고 있으면 되는 거겠죠? 그렇죠? 뭐 2020년도 이때 실적이 안 좋았어요. 이때는
많이 빠졌죠. 코로나 영향도 있었고. 근데 지금 상황은 아니거든요. 너무나 좋은 업황과 매출 포인트 나는 거예요. 쫙. OLED 쪽으로의 매출 포인트 팍팍팍. 네. 아마 사서 기다려보시면 아마 또 꽤나 좋은 수익이 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추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은 이전에 추천드렸던 종목인데요. 이 종목을 머니차트에서 했던 종목이에요. 심택입니다. 심택을 가지고 나왔어요. 심택을 제가 7월 한 며칠이더라? 7월 며칠 날 추천드렸어요. 초반기에. 그리고 나서 7월 20 며칠이었나? 바로 반등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다시 좀 깨졌어요. 그러니까 추천드리고 수익이 바로 급등이 나왔다가 다시 도로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제일 처음에 종목을 봤던 시기보다 종목 자체가 더 많이 내려와 있는 상황인데 자, 이걸 열어드릴게요. 왜 심택을 제가 보고 있냐면 우선은 주봉 차트를 보시면요. 이런 흐름이 나와 있어요. 이게 2020년 코로나 때부터 바닥 흐름에서의 반등 흐름을 좀 기대해 보는 자리가 이렇게 열려 있어요. 라인을 딱 맞춰보자면요. 그냥 딱 바닥 찍고서 계속 가요. 이 라인 따라 가는 거예요. 올려치고 다시 라인 터치, 반등, 라인 터치, 다시 반등, 라인 다시 한번 터치한 이후에 반등 나왔다가 다시 라인 터치하고 지금 살짝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가장 사기 좋은 가격이에요. 현재 구간대가. 차트상으로는 그래요. 근데 그를 뒷받침할 만한 뭔가 있어야 되잖아요. 자, 기업 분석란을 열어보자면 이유가 확실해져요. FPCB 쪽으로 매출 포인트가 워낙에 커지는데 PCB입니다. 자, 여기서 보자면 작년에 1조 3,600억 포인트에서 올해 반기까지 거의 9천억 매출 나왔어요. 여기서 갈려요 벌써. 그다음에 작년 전체 영업이익이 1,740억. 올해 반기 1,995억, 2천억 찍었거든요. 근데 이게 하반기 때 DDR5 매출 포인트로 크게 올라가는 그림이 나와줘서 주가 수준 자체가 상당히 좀 바뀌게 돼요. 그러니까 다른 동종 업계에 대비해서 가장 양호한 이익이 나는 상황이에요. PER로 따져보자면 4배 수준이 됩니다. 극저평가 상황이에요. PER 4배. 올해 실적 기준으로 PER 4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많은 수익을 노리지 않고 그냥 PER 여러분 IT 기업인데 PER 4배, PER 5배만 보더라도요. 수익률이 20% 나는 거예요. PER 5배에서 수익률이 20%가 나요. 근데 그게 사실 더 치게 되거든요. 사실 PER 6배, 7배 가도 돼요. 그럼 수익률이 40%, 60% 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증권가 쪽에서 목표가가 나온 보고서들이 있어요. 8월 초 중순 때 목표가 8만 원짜리예요, 이거. 증권사에서 내세운 목표가가. 보통 증권가에서 목표가를 이렇게 더블링 하면서까지 내지는 않거든요.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 8만 원이 넘어요. 증권사 목표가가. 그 정도로 싼 종목이에요. 그래서 저는 조금 시간 여유를 두고 보시면 이 호가 흐름도 굉장히 또 매매하기가 되게 편하신 종목이에요. 원체 두껍기도 하고요. 네. 차분하게 가져가시면요. 여기 나중에 급등했을 때도 올라쳤을 때도 팔기 쉽거든요. 네. 그래서 전고점 포인트를 넘어가는 그림이 전 분명히 나올 거라 봅니다. 그래서 55,000원 이상은 무조건 봐야 돼요. 정말 적게 보더라도 5만 원까지는 봐야 돼요. 그것도 너무너무 싸요. 아셨죠? 자, 이렇게 오늘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심택을 말씀드렸고 시장이 굉장히 조금 이쁘게 움직입니다. 괜히 그냥 걱정이 돼요. 또 뉴욕 증시 흐름이 또 내려가면 진짜 이번에도 버틸까? 오늘 시장이 안 좋았는데 버틸 수 있을까 싶었지만 또 회복을 하거든요. 좀 더 빠른 흐름을 또 기대해 볼 수 있는 시장인가? 다 이게 본격적으로 랠리가 올까? 근데 추석 전에 또 자금 때문에 매도하신 분들이 또 많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이번 주 한 주간은 긍정적으로 시장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주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심택 말씀드렸고요. 바로 이어서 아이린 대표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